몇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과제 시한 1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정렬이죠, 정렬. 그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엘리먼트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문서의 본질은 정보고요. 정보는 텍스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런 텍스트가 있었고,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마크업을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이 엘리먼트 안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텍스트고요. 자, 이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텍스트라는 건 하나의 영역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 엘리먼트 안에서 우리가 정렬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서브젝트 자, 두 가지가 있죠. 정렬을 해볼게요. 서브젝트 정렬을 합니다. 자,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으로 정렬할 수가 있어요. 좌로 정렬, 중앙 정렬, 우로 정렬. 각각 레프트, 센터, 라이트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좌측 정렬이고요. 이거를 센터로 잡아주면은 중앙 정렬이고요. 이거를 라이트로 잡아주면은 우측 정렬입니다. 근데 변함이 없죠? 정렬이 안 되는 걸까요? div로 해볼게요. 레프트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차피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AAA를 보셔야 돼요. 센터로 잡아주시면 가운데로 오죠. 라이트로 잡아주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얘는 정렬이 되네요. 얘는 안 되네요. 그죠? 얘도 됩니다. 정렬이 돼요. 자, 근데 F12 이게 눌러서 보시면은 div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화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고요. 저희 서브젝트는 딱 그 컨텐츠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글자가 정렬될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근데 얘는 정렬을 하라고 해봐야 그냥 딱 지 영역이 컨텐츠만큼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렬이 되려면은 이 텍스트가 어떤 영역 안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이에요. 그리고 텍스트 온라인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예제고요. 두 번째. 자, div.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를 얘는 블루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 하이트랑 위드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하이트를 100픽셀로 줍시다. 그럼 너비는 어차피 꽉 채우니까 그 div가 블록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 안에다가 div를 하나 이렇게 더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div만 잡을 수 있습니까? 바깥쪽도 div, 안쪽도 div잖아요. 안쪽에 있는 div만 잡는 거. 이렇게 잡으시죠. div 안에 있는 div.
레드. 자, 요거는 파란색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파란색 위에 빨간색이 지금 덮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위드를 100픽셀로 줘보죠. 자, 그럼 빨간색은 파란색 위에 있는 거죠. 파란색이 바깥에 부모고요. 빨간색은 자식이니까요. 빨간색은 부모 바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 위에 빨간색이 있다라고 쌓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얘를 정렬하고 싶잖아요. 빨간색.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정렬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 가운데로 가. 안 갑니다.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온라인에서의 텍스트는 그 컨텐츠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빨간색 안에서 컨텐츠가 빨간색 안에서 정렬되는 게 지금 요거 우리가 빨간색에다가 텍스트 온라인을 부여한 의미입니다. 텍스트 빨간색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렬할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린 그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파란색 안에서 빨간색이 정렬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렬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그 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추가. 자,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줘야죠. 이렇게 해서 센터로 해가지고 가운데로 자, 보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자, 요거 디스플레이 속성을 잘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 빨간색이 움직일 공간이 있나요, 지금? 빨간색은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데요? 너비가 100밖에 안 되는데요? 너비가 100이어도 얘 디스플레이 속성은 블록이기 때문에 한 줄 다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 눈에 빨간색만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파란색과 정확히 위드를 같이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 줄 다 쓰고 있는 거를 확 줄여야죠. 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넓이만큼 줄여야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쉽게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인라인 블록은 글자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실상 이 블록은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텍스트 온라인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가 아니니까. 근데 이 빨간색을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하면은 글자처럼 인식이 돼요. 텍스트처럼 인식이 된다. 요거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 요소에는 텍스트 온라인이 먹지 않는다. 인라인 속성으로 블록이라고 할게요.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였고요. 자, 세 번째 정렬에 관한 세 번째 예제.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똑같이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요거 디스플레이 블록을 일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도 빼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 자, 마진이 있고요. 패딩이 있습니다. 자, 이건 둘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여백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일단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마진은 뭡니까? 마진은 엘리먼트 간의 여백입니다. 그 다음 패딩은요? 컨텐츠 여백이에요. 네. 자, 여백이 그거예요.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 겹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파란색 안에 빨간색의 콘텐츠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위아래 좌우 여백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가 딱 붙어서 실제로 파란색의 영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빨간색 요거죠, 요거. 자, 얘 여백을 좀 줘볼게요. 아, 죄송해요. 얘 아니다. 자, 얘한테 여백을 줘야죠. 자, 파란색 컨텐츠, 빨간색이죠, 그러니까요. 파란색 입장에서 자신의 컨텐츠에 여백을 좀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백 전혀 없죠. 패딩을 10픽셀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럼 여백이 좀 생겨요, 이렇게. 여기 파란색이 살짝 보이죠, 이제. 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여백이 생긴 겁니다. 자, 하이트를 제가 좀 지워볼게요. 하이트가 1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어차피 컨텐츠만큼의 높이를 갖잖아요.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의미 아시겠나요? 요 좌, 상, 하 여기에 다 10픽셀씩 이제 여백이 들어간 거예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딱 붙어있지 않고. 자, 빨간색의 높이를 좀 더 높일게요. 여러분들이 빨간색 컨텐츠를 얼마를 주시든 간에 무조건 파란색과 빨간색은 이제 여백 10픽셀이 들어가죠. 자, 20픽셀로 주면은 더 뚱뚱해지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마진이랑 패딩이랑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게 구분하는 게 조금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겨울철에 패딩 입으면 몸집이 커지잖아요. 근데 실제 몸보다 패딩이 두꺼우니까. 그래서 패딩을 주시면은 엘리먼트가 패딩 받은 엘리먼트는 뚱뚱해집니다. 파란색이 좀 뚱뚱해졌죠. 안 줬을 때 얄쌍합니다. 그죠? 근데 패딩을 입으면 뚱뚱해져요. 컨텐츠가 뭐 달라지진 않아요. 컨텐츠의 크기가 달라지진 않고 컨텐츠가 그 자신의 부모를 밀어내기 때문에 부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됐습니다. 이게 패딩이고요. 자, 마진도 한번 해보죠. 자, 마진은 엘리먼트 간의 여백인데 이번엔 제가 빨간색한테 자, 마진을 줘볼 거예요. 자, 마진. 자, 근데 마진을 다 주지 않고요. 이거 레프트만 한번 줘볼게요. 이게 왼쪽만 마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픽셀로 주면은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죠. 빨간색이.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왼쪽에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 더 만들죠. 이렇게.
이거 이해되시나요? div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럼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div가 기본적으로 블록 속성이니까요. 그러면은 잠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속성으로 줍니다. 자, 그럼 빨간색 얘네가 이 마진이 없으면 이렇게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빨간색들한테 왼쪽에 여백을 좀 줘라. 다른 엘리먼트랑 붙지 말고 다른 엘리먼트의 거리를 좀 둬라 라고 할 때 마진을 주시면 되고요. 아까 레프트만 잠깐 준다고 그랬죠? 마진 대신 레프트입니다. 이걸 10픽셀로 잡으면 10픽셀만큼 더 떨어지고요. 20으로 잡으면 20픽셀만큼 더 떨어지고 50픽셀로 잡으면 50픽셀만큼 더 떨어지겠죠. 서로. 그래서 마진은 우리가 뭐 수익 같은 거 남길 때 뭐 마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탐욕스럽게 자신의 공간을 더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진과 패딩은 여백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잘 사용하면은 좀 더 간격을 우리 눈에 가독성 좋게 시인성 있게 잘 배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요거 잠깐 다시 되돌립니다. 자, 마진이 뭔지도 알았고요. 패딩이 뭔지도 알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빨간색을 중앙 정렬하고 싶은데 일단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바꾸지 않고 빨간색을 중앙으로 정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진 레프트를 한 200픽셀 줘볼까요? 더 줄게요. 500, 550, 530 하면 얼추 중앙 정렬 됐죠? 자, 다시 540 정도로 하니까 얼추 중앙 정렬 됩니다. 오른쪽 정렬하려면은 1200픽셀 넘어갔네요. 1000, 1100. 자, 이런 느낌으로 정렬할 수 있는 거. 근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픽셀을 맞춰보면서 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자, 우정렬 말고 중앙 정렬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좌측 정렬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죠. 중앙 정렬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진에다가 요건 마진 레프트 라이트 이게 아니라 그냥 마진이죠. 그럼 상하 좌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상하 좌우 주실 때 마진에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상, 우, 하, 좌 이렇게 값을 따로따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레프트, 아니 다시요. 이게 위에 탑, 이게 오른쪽 라이트, 이게 아래 바텀, 이게 레프트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개의 값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값으로 주시면 상하, 좌우예요. 동일하게 주는 거죠. 이렇게 상하 10픽셀 주고 좌우 10픽셀 주고 이렇게 픽셀까지 넣어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상하는 일단 0픽셀 줄게요. 마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우할 때 여러분 여기다가 오토라고 주시면은 브라우저가 이 컨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여백을 계산해서 절반으로 뚝 자른 다음에 양쪽에 똑같이 줍니다. 여백을. 그래서 블록 속성을 정렬하실 때 가운데 정렬 특히
텍스트 얼라인 쓰시는 게 아니라 마진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